2024학년도 정시모집 의학계열 지원 전략 오늘 기본편 강의를 맡은 저는 대학고등학교 교사 최승호입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중심으로 가채점 기준 점수를 기준으로 오늘 강의를 전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학과 선호도 변화를 보면 의학계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제가 대학 다닐 때 1990년도에는요, 이런 공대, 서울대 물리학과 정말 전체 1등이 항상 선호하는 학과였습니다. 하지만 이제 2022학년도, 작년도 상황을 보면요, 의학계열 열풍이 얼마나 뜨거운지 알 수가 있습니다. 대학 배치표 상위 20개 학과가 이렇게 많이 변했고요. 우리의 어떤 욕망이 의학계열로 움직인 거죠. 그래서 의학계열 열풍은 정시 모집에도 계속 이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의학계열 정시 모집, 특히 졸업생 강세 현상이 두드러집니다. 수의대학으로 한번 알아볼까요? 수의대 2022학년도 현역으로 들어간 재학생들이 41%인데요. 재수나 N수는 이제 3수 이상인데요. 58% 이상이 졸업생이 합격을 한 것이죠. 특히 정시 모집의 졸업생 강세 현상은 매년 두드러지고 있고 올해도 예측되고 있습니다. 2024학년도에도 우리 졸업생들의 의학계열 지원 열풍, 그 다음에 강세 현상은 계속될 것 같습니다. 한번 살펴봤고요. 대입 일정 다 아시겠지만 그래도 한번 돌다리도 두들겨 가보시죠. 성적 발표 12월 8일 금요일 날 납니다. 아직 가채점 가지고 원점수 가지고 가늠하기 많이 힘드시죠? 하지만 이제 성적 발표가 나오면 표준 점수 100분위가 나오기 때문에 이제 본격적인 상담이 가능합니다. 저희 오늘 설명에는 가채점을 기준으로 해서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 대학이 기본적으로 어떻게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지 로드맵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정시 모집 원서 접수는요, 1월 3일부터 1월 6일까지 3일 이상 계속됩니다. 정시 모집 의학과 제가 한번 예시를 한번 갖고 와봤는데요. 이렇게 군별 지원 패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이 모든 의학계열을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이런 기본적인 패턴, 빨간색과 녹색 패턴, 보라색 패턴 대학들. 그래서 이런 지원 패턴을 파악을 하지 못하면 점수가 좋아도 합격하기가 쉽지가 않은 거죠. 예를 들어서 가군에 성균관대를 쓴 학생이 나군의 서울대를 지원하게 되면 상향이나 소신이 되지만 이 보라색으로 지원하게 되면 재수를 피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빨간색, 녹색, 보라색 이런 지원 패턴을 익히는 것이 의학계열 지원 전략의 저는 핵심이라고 봅니다. 전형 선발 인원 좀 살펴보시죠. 이제 뭐 교과 종합은 이제 지났고 이제 논술이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설명에서는 수능 이후 논술, 그다음에 정시 모집 위주로 살펴볼 수밖에 없어요. 정시 모집은 의대가 1144명, 치대가 266명, 한의대 235명, 적죠. 수의대 175명, 약대 37개 대학이나 되기 때문에 738명입니다. 의대 39개 대학이 이제 1000명이 넘고 37개 대학인 약대 합쳐서 2,558명, 적지 않은 숫자입니다. 전형물 좀 비율을 살펴보면 의대 39개 교회에서 뽑는데 정시 모집 비율이 37% 정도, 치대는 42%, 11개 교고요. 한의대 12개 교인데 한 32%를 정시 모집에 선발합니다. 수의대는 10개 교인데 한 35%, 그 다음에 약대는 한 42% 정도를 정시 모집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의치 한수약이라고 일명 부르는 이 의학계열 5개 대학을 정시 모집 비율은 38% 정도, 일반 전형 기준으로 한 38% 정도 된다고 보여지네요. 그 다음에 이제 정시 모집을 지원할 때 이제 100분위 어디가라는 사이트에 들어가면 대입 포털에 정보 포털에 들어가면 100분위 점수 평균 50%와 하위 70% 성적이 공개되어 있는데 이런 단순 합은 어떤 그 자신의 지원 가능의 어떤 위치 정도를 파악할 수는 있지만 이걸 가지고 합격하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100분위는 단순합이거든요. A라는 대학은 수학의 비중이 높을 수 있고 A라는 또 B라는 대학은 수학 미적분이나 기하에 가산점을 줄 수 있고 과학에 가산점을 줄 수가 있습니다. 영어 반영 방식도 다를 수가 있기 때문에 이 화면에 보시는 연세대 의학과를 제가 예시로 갖고 왔는데요. 2020학년도인데요. 보시면 단순합으로 하면 100분위 단수분으로 하면 연세 296.5 학생이 합격을 했어요.
근데 296점 100분이 300점 만점이죠. 국어 100점, 수학 100점, 탐구는 100배 200 이제 나누기 2하면 100점 300점입니다. 떨어졌는데 세 번째 학생은 296도 됐잖아요. 또 살펴보면 295.5 학생은 떨어졌어요. 근데 295점 바로 밑에 학생은 됐습니다. 이게 뭘 뜻하냐면 정시 모집은 단순 합이 아니라 대학별 환산 점수의 싸움이라는 거. 그래서 국어, 수학, 영어, 탐구의 대학별 환산 점수, 탐구는 또 변환 표준 점수로 반영되기도 하고 표준 점수로 반영되기도 하고 수능 활용 지표가 표준 점수인지 100분인지 여러 가지 변수가 있죠. 국어, 수학, 영어, 탐구 비율도 다를 수 있고 가중치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대학별 환산 점수를 보고 그 전년도의 입학 결과를 봐야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크게 한번 좀 러프하지만 크게 좀 살펴보면 의예과는 좀 상위 누적이 0.4에서 한 2% 정도, 치대는 한 2.2%까지, 한의대는 한 3.5%, 수의대는 한 4%, 약대도 한 4%인데 그죠? 한의대 같은 경우 왜 1%에서 시작하냐면 한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대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뭐 정확한 건 아니지만 기본적으로 이 레인지 안에 들어 있으면 서울권이든 경기권이든 지방대든 의학계열 지원이 가능합니다.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지원이 가능하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100분이 300점 만점으로 한번 올해 가채점 기준으로 한번 살펴보면 하위 70% 성적을 기준으로 보시면 이 정도 레인지로 보여집니다. 가채점 기준이기 때문에 참고만 하세요. 의대 39개교면 서울대가 한 296점에서 293점 사이 예상되고 고신대, 부산에 있는 고신대가 277점 정도 에서 75점 정도 이렇게 예상하고 있습니다. 치대 11개교 있는데 서울대 285점에서 전라북도에 있는 원광대 275점 정도 300점 만점입니다. 한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한의대 12개교밖에 없죠. 284점 경희대 기준으로 인문자연 다 선발하고 있잖아요. 그 다음에 충북에 있는 세명대 271점. 수의대, 서울대 272점 정도에서 경상 국립대, 진주에 있는 경상 국립대 267점 정도 100분위 점수, 3으로 나오면 평균 100분위가 나옵니다. 약대는 277점 정도에서 지방에 있는 부산 경성대가 268점 정도, 이 정도 레인지의 100분이면 가채점 기준으로 본인이 이 정도 점수를 맞으면 한번 생각하고 있다가 12월 8일 날 실제점 성적표가 나오면 실제 상담을 담임선생님과 함께 상담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제가 건국대 걸 갖고 와요. 경희대 걸 갖고 왔는데 왜 경희대 걸 갖고 왔냐면 경희대는 의대, 치대, 한의대, 약대가 있죠. 수의대는 경희대가 없기 때문에 제가 건국대를 좀 빌려왔습니다. 그래서 평균적으로 어디가 기준으로 70% 컷을 보면 의예과, 경희대 의예과 나고는 98.5, 70% 컷 평균입니다. 치대는 97%, 한의의 자연은 96%, 한의의 인문은 95%. 0.7%, 그다음에 약학과는 94.8%, 건국대 수의과를 잠깐 빌려오면 건국대는 96.7%, 영어는 한 1, 2등급 기준으로 보시면, 영어는 한 1등급 정도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이 정도 레인지 성적대 애들이 합격을 한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매년 뭐 성적 차이가 있고 올해는 뭐 수학도 좀 어려웠고 영어도 어려웠기 때문에 좀 실제 12월 8일 성적대를 보면 좀 달라질 수 있지만 100분위 성적 정도로 하위 70% 성적의 100분위가 이 정도 되는 경우가 있다. 그 다음에 의학계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우리 자연계 학생들, 의학계열 쓰는 학생들이 탐구 두 과목을 다 잘 보면 좋지만 한 과목만 잘 봤을 경우 좀 피해갈 수 있는 데가 있는지 한번 살펴볼게요. 조선대가 이제 가군에 선발하는데 탐구를 한 과목 보고요. 이 조선대는 치대도 갖고 있죠. 조선대도 이제 의치한 수학이 많은 대학인데 가군에 한 과목 보고요. 전남 나주시에 동신대가 있는데 이 동신대도 탐구 한 과목을 반영합니다. 대구 가톨릭대나 목포대는 이제 두 과목으로 바뀌었고요. 조선대 약학과가 가군에 있는데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입니다. 수의대에는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이 없죠. 그래서 이걸 제가 왜 들고 왔냐면 탐구 한 과목 반영 대학은 학생들에게 상당히 좀 탐구 한 과목을 망친 학생들한테는 선택지를 넓혀주기 때문에 제가 앞부분에서 좀 설명했습니다. 올해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 기억해 주시고요. 서울대는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이지만 수능만 보는 게 아니라 교과평가도 합니다.
이 교과평가라는 건 학생부 전체를 다 보는 거죠. 그래서 정시 모집에 학생부 종합 전형인 서류평가 요소가 있다. 이게 2023학년도부터 시작됐고 올해도 당연히 정시에 교과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일반 전형에서 이렇게 교과평가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저소득층 기회균형에서는 수능 100으로만 선발합니다. 예, 그래서 어떻게 보냐면 A 평가자가 등급 조합을 보면 A가 10점, B가 8점, C가 6점이에요. 두 명의 평가자가 이런 조합으로 10점, 8점, 6점, 3점, 0점 이렇게 조합이 나올 수가 있는데 밑에 보시면 과목 이수 내용, 교과 성취도, 교과 학업 수행 내용까지 마치 학생부 종합처럼 이런 서류 평가도 하고 있다는 거죠. 수능 성적만 반영하는 게 아니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일반 전형, 지역균형 전형 그래도 적게 뽑지만 일반 전형은 많이 뽑잖아요. 일반 전형 같은 경우 A 5점, B를 맞으면 3점, C를 맞으면 0점인데요. 두 명의 평가자의 5점, 4점, 3점, 1.5점, 0점 이렇게 되고 이 평가 내용은 이런 식으로 학생부 종합전형과 유사한 평가가 된다는 거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다음에 서울대 정시교과 평가를 2024 기준으로 한번 보면 지역균형이 136명인데요. 고등학교별 2명 추천이거든요. 네, 그래서 최대 2점까지 차이가 나는데요. 그죠? AA와 AB로 하면 실제로 뭐 C 학생은 쓰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한번 하면 2점 차이가 나고요. 일반 전형은 1점 차이가 납니다. AA 맞은 학생과 AB 맞은 학생의 점수 차이가 1점 차이인데 야, 1점 차이 뭐 그게 크냐? 그렇지 않습니다. 정시 모집의 1점이라면 굉장히 큰 점수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뭐 내가 의예과를 쓴다. 근데 생명과학 1, 2를 안 했다면 조금 지원을 좀 고려를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좀 쉽지는 않아 보이고요. 경제학과 썼다. 그럼 뭐 경제 과목 이수로 하면 좀 더 유리한 포지션을 차지하겠죠. 그래서 정시에 교과평가가 있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서울대학교 수능 응시 영역 기준을 보면 2-1 모집 단위에서는요. 1, 1, 1, 2, 2, 2 이 세 조합 중 선택을 해야 되는데 단 물리학 1, 물리학 2, 화학 1, 화학 2 중 한 개 과목 이상을 반드시 응시해야 되고요. 2-2에서도 1 플러스 1, 1 플러스 2 플러스 2 세 조합 중 선택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2 과목에 대한 가산점도 없어지지 않습니다. 1 플러스 2 3점이고요. 2 플러스 2 5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서울대 의대를 쓰는 학생이 수학 뭐 이번에 문제가 되고 있는 뭐 22번 4점짜리 문항을 틀렸다. 그러면 또 뭐 국어에서도 또 하나 틀렸다. 뭐 탐구에서도 하나 틀렸다. 그러면 오히려 2 과목을 정시해서 선택을 했다면 서울대 의대가 오히려 유리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2에 대한 가산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2 과목을 한 의학 계열에서 2 과목을 한 애들이 많지가 않기 때문에 수능에서 2 과목을 했다는 건 서울대에서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습니다. 수시 모집에서 지역균형 전형 학교당 2명을 선발하는데요. 총 의학계열 의예과 39명, 약대 11명, 수의대 4명, 54명을 선발했습니다. 지역 학교당 2명이고요. 정시 모집에도 이런 똑같은 전형, 고등학교별 추천 인원 2명이 있는데 총 30명, 의예과 10명, 치대 10명, 약대 10명, 30명을 뽑고요. 그다음에 일반 전형, 뭐 학교장 추천하고 상관없이 말 그대로 일반적으로 쓸 수 있는 전형은 의예과 29명, 치대 10명, 약대 10명, 수의대 15명, 총 64명을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서울대 의학계열에 관심 있는 학생들은 이 전형도 또 하나의 기회이기 때문에 반드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고려대는요, 올해부터네요. 올해부터 교과 우수자 전형 440명을 선발하는데 수능 80의 학생부 교과, 이건 서울대는 좀 다르죠. 서울대는 학생부 전체 항목을 다 보지만 고려대는 내신만 보는 거죠. 전과목 반영합니다. 전과목을 반영하고 정량 평가합니다. 정성 평가하는 게 아니고요. 우리 의과대학에서 12명을 선발합니다. 정시 모집의 교과 우수 전형에 의과대학 12명. 그래서 내신 성적이 조금 우수한 학생들, 수시 모집에서 조금 고배를 마셨지만 내신 성적이 우수한 학생이 있다면 고려대 교과 우수 전형 의과대학 12명은 또 다른 기회입니다. 의대 정시 모집 주요 사항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 의대, 치대, 약대 10명씩 각각 선발한다는 거 잊지 마시고 학교당 2명입니다. 전형이 신설됐어요. 고려대 교과 우수 전형 12명 신설됐다는 거 꼭 좀 기억하시고 내신 성적이 좋은데 수시 모집에 고배 마신 학생들 기회입니다. 그다음에 모집군이 가톨릭 관동대가 나군에서 다군으로, 전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이 변경됐기 때문에 안타깝게도 전년도 입학 결과가 참고용이지 절대적 기준이 돼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수능 활용 지표가 변경됐다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입시 결과는 참고용으로 봐야지 이걸 절대화하면 안 되겠죠. 탐구 영역 변환 표준 점수 봤는데요. 올해부터는 표준 점수 보고요. 건국대 글로컬 캠퍼스는 100분위에서 표준 점수로 수능 활용 지표가 변경됐습니다. 성균관대 영어 반영 점수가요. 수능 난이도에 따라서 계속 성적이 바뀌기 때문에 특히 영어도 그렇죠. 그래서 가산점 체제에서 등급을 활용한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하는 걸로 바뀌었다는 거. 의대 정시 모집 주요사항 크게 5가지로 한번 요약해 봤습니다. 시대도 한번 살펴볼까요? 모집군이 부산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변경된 거 꼭 기억하시고요. 군별 이동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가군, 나군, 다군, 가군, 나군의 모집 인원이 많고 다군이 모집 인원이 적죠. 그래서 군별 지원 전략, 지원 패턴을 꼭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영어 등급별 점수가 단국대가 2등급이 80에서 90으로 변동됐네요. 서울대 아까 말씀드린 1, 2, 3점, 2, 5점 조정 점수 기억하시고요. 조선대 가군 안에 과탐 한 과목 반영한다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 10명, 일반 전형 10명, 치대 꼭 기억하시고요. 한의대 보겠습니다. 가산점이 변경됐습니다. 가천대 수학, 기하, 미적분, 과학 두 과목 평균 중 우수한 순으로 5%, 3% 가산점을 하던 것을 이제는 수학 3%, 과학 3% 이런 식으로 가산점 방식이 부여 방식이 변경됐습니다. 가산점 신설된 대학도 있네요. 대전대는 수학, 기하, 미적분 3점, 과탐 한 과목당 1.5점이면 두 과목을 맞으면 3점이 가산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 가산점 폐지된 대학도 있어요. 전남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 수학 5% 가산점이 폐지됐습니다. 동신대 가군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하기 때문에 한의대를 가려는 예를 들어서 인문계 학생이 있다면 탐구 한 과목을 망쳤다면 동신대는 또 하나의 기회입니다. 경희대, 대구한의대, 동국대 경주 YG 캠퍼스, 동의대, 상지대, 원광대는 인문계, 자연계 분할 모집합니다. 의학 계열이지만 이 대학들은 인문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조심해야 될 게 이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로 교차 지원해서 합격 확률이 매우 높기 때문에 경희대를 예를 들자면 거의 80% 이상이 자연계 학생들이 되기 때문에 이 점은 좀 유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수의대입니다. 수능 활용 지표 충남대 과학 변환 표준 점수에서 표준 점수로 바뀌었고요. 수능 방법 반영 방법이 변경된 대학이 보이네요. 건국대 국어 20, 수학 30%, 영어 15%, 과탐 30%, 한국사 5%였는데요. 국어 25, 수학 35, 영어 10, 과탐 30%로 변경이 됐습니다. 논술 전형은 건국대, 경북대 두 개 대학이 있는데요. 수의대 논술 전형 준비하는 애들이 있어서 한번 적어갖고 왔습니다. 수학 논술이고요. 수능 이후에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적어봤고요. 가산점, 경남 진주에 있는 국립대인 경상국립대가 수학 기하 미적분 학생들의 10%, 그죠? 그다음에 과탐 원원 5%, 과탐 1+2 또는 2+2는 10% 가산점, 매우 큰 점수를 부여하고 있기 때문에 수의대 지원하는 학생들은 유의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경북대는 2023학년도에 이미 군별 이동을 해서 상당히 2023학년도에 큰 변수였는데 올해는 경북대 나군에서 12명을 선발하네요. 자, 약대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군별 이동 대학이 2개나 됩니다. 삼육대, 아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했기 때문에 전년도 입학 결과는 참고만 하시고 새로운 어떤 지원 패턴을 보인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순천대는 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할 수 있다. 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국어나 영어 중에 하나를 망친 학생들 기회이죠. 목포대도 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할 수 있는데 작년에는 과탐 하나 볼 수 있었는데 올해는 과탐 2개로 바뀌었다는 거. 학생들한테는 좀 불리한 소식이겠네요. 조선대 약대 선발할 때 과탐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의 약대 10명, 일반 전형의 10명. 그래서 의치 한수약 5개, 의대, 치대, 한의대, 수대, 약대의 정시 모집 주요사항을 5개 정도를 한번 제가 추려봤습니다. 의학계열 논술도 있습니다. 2024년에 의학과 116명, 치대 26명, 한의대 26명, 수의대 16명, 약대 81명. 논술도 수능 이후에 대부분 보기 때문에 이런 대학들은 수능을 조금 부족하게 맞은 학생들은 또 하나의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 보면 울산대 의회는 올해 폐지됐고요. 의대, 수의대 인원은 좀 감소했지만 한의대 약학 인원은 논술 전형이 증가했어요. 의대 12명 감소, 수의대 2명 감소, 한의대 5명 증가했고 약대는 14명이나 논술 전형이 증가했기 때문에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고 있기 때문에 주요 대학들이 제가 정시 전형이지만 들고 왔습니다.
자연계 의학계열 보시면 대부분 수학하고 과학을 이제 보통 일반 대학은 수학만 보는데 의학계열은 보면 연세대를 대표로 한다면 과학도 보고 있다는 거, 이게 이제 좀 부담이 되는 현실이죠. 그죠? 의학계열은 이렇게 의학계열은 과학도 본다는 거 좀 유형을 살펴보시고 지원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성대 약대 거 작년 수능 최저 충족률을 살펴보니까 48% 정도만 수능 최저를 충족했거든요. 그래서 수능 최저 충족률이 논술도 중요하지만 수능 최저 충족률이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저학력 기준이 국어, 수학, 영어, 과탐 하나, 과탐을 2개를 이렇게 나눠서 보거든요. 그래서 5개 영역으로 보는데 3개 등급하고 5 이내에서 충족률이 48% 정도가 됐다는 거. 그러니까 달리 말하면 한 52% 정도 학생들은 이 수능 최저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걸 말합니다. 인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3합 3인데 3합 3 충족률이 의대가 2022학년도에 18%, 2023학년 37% 정도에 불과했기 때문에 수능 최저학력 기준은 논술에서 굉장히 중요한 요소입니다. 수의학과 수시 모집 논술 전형도 주목해 볼 만합니다. 왜 그러냐면 자연계 학생들 이제 과학 논술 부담이 있는데 수학 논술만 보고요. 수능 이후에 실시되기 때문에 정시 모집의 어떤 수의학과의 성적에 맞는 점수가 좀 부족하다면 논술 전형도 또 다른 기회가 될 수가 있습니다. 논술 전형 실질 경쟁률을 보면 중앙대 2022학년도 약학부를 보면 20명 선발하는데 147.3대 1이었거든요. 하지만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한 학생들은 3.21대 1에 불과했습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요. 오히려 이게 논술 전형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합격의 함수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면접으로 넘어갈까요? 고려대 간호대학 정시 모집에 적성 인서 면접고사가 폐지됐고요. 그 다음에 계열적합형의 의대 면접, 이건 이제 수시 모집에 해당되는 거고요. 아주대 정시 모집 약학과 면접이 폐지됐습니다. 경쟁률이 굉장히 셌었는데 수능 100%로 이제 선발하고요. 연세대 정시 모집 의예과가 1단계에서 2.5배수고 수능이 910이고요. 2단계가 수능 910, 면접 100 이런 식으로 해서 그 면접이 있다는 거 상당히 중요한 함수고, 연세대학교 같은 경우는 이제 면접이 있다는 것 때문에 좀 부담스러운 학생들이 있습니다. 정시 모집에. 그래서 인적성 면접이 뭐냐? 이건 뭐냐면 의사윤리의식, 직업의식이 사람의 목숨을 다루는 분야이기 때문에 의대의 어떤 정시 면접 실시 대학이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2024학년도를 보더라도 합불, 패스페일 방식의 합불 결정 방식, 이제 패스페일인 형태가 서울대, 성균관대, 가톨릭대, 울산대, 고려대, 인제대, 가톨릭 관동대 이런 대학이 있고, 면접 방식, 반영 방식이 아주대는 실제 면접 5%, 연세대는 2단계 9.9% 정도의 실제 면접을 반영하고 있다는 거, 이걸 좀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디가 입결, 정시 모집을 보시면 대충 그래도 어느 정도 가늠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채점을 하고 나서 본인이 의학계열에 지원이 가능한지는 어디가 입결을 보고 정시 모집 100분 입결을 보시면 참고할 만한데요. 2022학년도에 하위 70% 컷이 98%였는데 2023학년도엔 98.1%로 좀 더 올랐네요. 노란색은 뭐냐면 노란색은 이제 탐구를 이제 두 과목이 아니라 한 과목만 반영하는 대학, 또는 이제 뭐 가산점을 준다는 뭐 이런 대학들은 밑으로 좀 빼봤습니다. 그래서 조선대는 탐구를 하나만 반영하잖아요. 그리고 대구 카톨릭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3학년도에 탐구를 하나만 반영했기 때문에 따로 뺐습니다. 그래서 좀 성적대가 좀 다를 수가 있습니다. 균일하게 좀 비교할 수 있도록 탐구는 이제 2개 기준으로 맞췄다는 걸 말씀을 드리고요. 치대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학년도에 96.8% 정도의 하위 70% 성적을 보였다면 2024학년도에 97.3%, 이 치대도 성적대가 올랐네요. 그 다음에 조선대나 단국대 천안, 탐구 한 과목이나 과탐에 가산점 부는 데는 좀 따로 뺐다면 이렇게 성적 반영, 100분 정도 성적을 보면 그 본인이 의치한 수학을 지원할지 안 할지 판단하기 용이할 것 같습니다. 한예도 마찬가지입니다. 2022학년도에 96% 학생 성적대였다면 2023학년도에는 97.2%, 노란색은 탐구 하나를 보거나 그 다음에 가산점이 있는 대학입니다. 그래서 한예과 지원하려는 학생들 꼭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의대도 성적이 오르네요. 의치한수약 지금 성적대 다 오르고 있네요. 2022학년도에 한 95.4에서 2023학년 96.1%. 노란색 대학은 과탐에 가산점을 좀 주는 대학들은 따로 노란색으로 정리를 해봤기 때문에 화면 보시면서 이 정도 성적대 하위 70% 컷의 평균인데 이 정도 성적대 학생들은 100분위 성적으로 보면 지원이 가능하다는 거죠. 약대는 이제 좀 대학이 많기 때문에 좀 잘게 쪼개볼 수 있죠. 약대 같은 경우는 2022학년도에 95.5% 100분위를 보였다면 2024학년도에 96.3% 성적대를 보입니다. 노란색은 탐구 하나 보는 대학인데요. 대구 카톨릭대는 이제 탐구를 두 개 본다는 거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의예과 모집 시기별 전형 유형별 모집 인원을 보시면 노란색이 이제 정시 모집입니다. 수시 모집은 이미 지났기 때문에 정시 모집 노란색으로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의예과가 서울대학교가 나군으로 군을 이동하고 나서는 상위권 대학인 그 고려대, 뭐 성대, 연대, 뭐 한양대 이런 대학들이 가군으로 올 수밖에 없는 현상이죠. 서울대가 이제 나군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가톨릭대, 고려대, 성균관대, 연대, 뭐 한양대, 경기권에 보면 가천대. 나군에는 경희대, 서울대, 그죠? 이화여대, 인문, 이화여대 자연, 중앙대가 나군에 보이고요. 아주대도 나군에 보입니다. 그리고 지금 인하대가 다군에, 의예과의 다군에 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대학이 또 인하대입니다. 그래서 군별 지원 패턴을 좀 읽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가톨릭 관동대는 나군에서 다군으로 이동한 게 되게 주목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이 변수를 어떻게 봐야 될지. 그래서 나군에서 다군을 옮겼다는 건 다군이 더 유리할 수가 있다는 거 판단한 거겠죠. 강원대가 가군이고요. 연세대 원주에 있는 미래 캠퍼스가 나군. 그다음에 한림대, 강원도 춘천에 있는 한림대 나군. 건양대, 충청도에 있는 건양대 가군. 을지대 나군. 그죠? 그 다음에 충남대가 가군에 있고요. 단국대 천안 다군, 순천향대 다군. 그래서 이 인하대, 단국대, 천안, 순천향대가 다군에서 초강자입니다. 건대 글로컬이 나군에서 14명 뽑고요. 그죠? 그 다음에 충북대가 나군에서 선발합니다. 경북대가 가군에 있고요. 그 다음에 계명대가 다군, 대구 카톨릭가 다군, 동국대 경주 YG 캠퍼스가 11명 다군에서 선발하고요. 영남대 나군, 부산의 고신대 다군에 있고요. 동아대 가군, 부산대 나군에 있습니다. 울산대, 경상국립대, 인제대, 전남대, 조선대 다 가군에 있는데요. 원광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군 이동을 했다는 게 좀 주목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전북대 나군으로 갔고요. 제주대도 나군에 있습니다. 그래서 정시 모집 가군에 484명, 나군에 498명, 다군에 162명, 1144명을 선발합니다. 치대는 이제 표 한 장으로 보니까 편하네요. 대학이 많지가 않으니까 주로 이제 지방 국립대 중심으로 돼 있어요. 서울대, 경희대가 있고요. 연대가 있죠. 서울권에 이 세 개의 대학이 있는데 나군의 경희대, 서울대, 그다음에 가군의 연세대가 있고요. 그다음에 강릉 원주대가 해마다 정시 모집 원서 지원할 때 되면 뉴스에 많이 나오는 건 다군에 이제 지원하려는 대학이 치대를 쓰려는 학생들, 의학계열 학생들이 강릉 원주대를 지원하기 때문입니다. 단대 천안이 나군에 있고요. 경북대가 나군에 있습니다. 부산대는 가군에서 나군으로 선발했기 때문에 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전남대 가군, 조선대 가군이고요. 원광대 인문, 치대를 인문자연 이렇게 분할해서 뽑는 독특한 대학입니다. 좋은 대학이죠. 인문계 학생이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4명이 있네요. 자연계 28명이고요. 전북대 가군에서 10명 선발합니다. 가군에 82명, 나군에 168명, 다군에 16명, 그래서 총 266명을 선발합니다. 처음에 그 모집 인원 살펴본 걸 잘게 쪼개서 보는 겁니다. 노란색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의대는 이제 서울의 경희대, 경기도의 가천대 2개밖에 없어요. 그래서 수도권 학생들이 서울 경기의 선택지가 이제 2개 대학만 있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한의예과는 인문계 학생도 지원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경희대 인문, 나군에 13명, 그 다음에 자연이 32명인데 저 인문계 13명을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들어가기 때문에 합격자의 대다수가 자연계 학생들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가천대 가군에 있고요. 상지대 인문 15명, 자연계 21명이고요. 대전대 가군 12명, 그 다음에 세명대 나군에 15명, 대구한의대 8명, 나군에 인문이 8명, 자연 12명입니다. 동국대 경주 캠퍼스 다군에 한의대
한의학과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부산 동의대 나군에 인문 4명, 인문자연 12명, 부산대 가군에 5명, 그다음에 동신대 가군에 5명입니다. 전남 나주에 있는 동신대가 10명을 가군에서 선발하네요. 전북에 있는 우석대 나군 6명이고요. 원광대 인문이 나군에서 5명, 자연계 34명을 뽑네요. 가군에서 42명, 나군의 선발 인원이 많죠. 그래서 141명, 다군에 52명, 총 235명을 선발합니다. 예, 수의대도 마찬가지로 지방 국립대 위주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군에 보통 이런 패턴에서는 학생들이 가군의 건국대를 쓰고 나군의 서울대, 그다음에 뭐 다군의 제주대 이렇게 수의대로 이렇게 수의대만 쓰는다면 가군의 건대, 나군의 서울대, 다군의 제주대 이렇게 쓰기도 하지만 대부분 연고대, 공대 또는 약대하고 겹쳐요. 지원 패턴이. 그래서 수의대만 목적으로 한다면 보통 건대, 가군, 나군의 서울대, 다군의 제주대지만 수의대 같은 경우는 약대나 연고대, 공대하고 지원 풀이 겹친다. 건대 가군이 42명, 서울대가 15명, 가운데 가군, 경북대 나군, 경상국립대 가군에 있고요. 전남대, 전북대 나란히 나군에 있고요. 충남대, 충북대 가군에 있습니다. 제주대 20명을 다군에서 선발해서 가군에 94명, 나군에 61명, 다군에 20명, 175명을 정시 모집에 선발합니다. 약대는 이제 37개 대학이라 좀 표가 여러 장이겠네요. 조심하셔야 될 게 그 삼육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겨서 20명, 아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옮겨서 15명이라 제가 군별 변동대학은 빨간색으로 표시를 해봤습니다. 경희대가 약대 나군으로 원래 가군이었다가 나군으로 갔죠. 덕성여대 35명 가군, 동덕여대 나군 20명, 약대는 여대가 많이 보입니다. 여대 인원이 18%가 넘어요. 그다음에 삼육대 나군, 서울대가 이제 의학계열이 나군에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성대가 가군에 30명, 숙대 인원이 많네요. 53명. 자, 그다음에 이화여대 같은 경우는 자연계열, 그 미래산업약학과의 자연계열은 20명을 나군에 선발합니다. 이화여대 약학과 나군에 70명 선발하고요. 가천대 메디컬 캠퍼스 가군에 50명, 중앙대 50명입니다. 가천대 메디컬은 15명 가군이고요. 연세대학교 국제 캠퍼스 13명, 그 다음에 가톨릭대 10명, 동국대 바이오메디 고양시에 있죠. 나군에 12명 뽑고요. 아주대 군별 이동했고 포천에 있는 차의과대학은 나군에 12명, 한양대 안산에 있는 안양대 에리카는 13명을 선발합니다. 약학과 또 강원대 가군에 있고요. 충남대 나군, 고대 세종에 22명이 있죠. 고대 세종도 이제 군별 이동한 대학인데요. 원래 나군에 있다가 가군으로 갔고요. 단대 천안 가군, 충북대 약학과 제약과 이것도 많이 질문이 들어오는데 둘 다 라이센스가 나옵니다. 보통 이제 보통 산업 그다음에 어떤 제약 개발 이런 쪽이면 제약학과고요. 약학과는 일반적인 약학과입니다. 10명 나눠서 가군에 선발하고 있습니다. 경북대 가군에서 20명, 계명대 약학제약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과가 좀 배우는 교육과정이 약간 다릅니다. 하지만 둘 다 라이센스는 나온다는 거. 대구카톨릭대 가군에 12명, 영남대 5명. 부산 경성대 다군에서 4명, 부산대 가군 4명, 경상국립대 국립대입니다. 나군에 10명, 인제대 가군에 33명, 전남대 20명, 조선대 가군에 24명, 목포대 10명, 그다음에 순천대 다군에 14명, 그죠? 그다음에 다군의 모집 선발 인원이 적다는 건 이제 눈에 보이시겠죠? 우석대 나군에 12명, 원광대 전북에 9명, 전북대 9명입니다. 제주대 다군에 10명이어서 가군에 338명, 나군에 372명, 다군에 28명. 그래서 정시 모집 37개 대학에서 738명을 상당히 많은 인원을 정시 모집에서 선발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내용 정리해 보시죠. 의예과 체크 포인트부터 들어가겠습니다. 2024학년도 의예과 체크 포인트. 조선대 가군의 탐구 한 과목 반영하는 대학은 기억하셔야 돼요. 탐구를 2과목 다 잘 보면 좋지만 한 과목 망쳤다면 조선대는 굉장히 알아두어야 될 대학입니다. 대구 카톨릭대는 한 과목에서 2과목으로 바뀌었습니다. 탐구 2과목입니다. 2023학년도에 아주대가 가군에서 나군, 제주도에 다군에서 나군으로 바뀐 건 왜 적어놨냐. 보통 이런 의학계열 지원하는 학생들은 적게는 한 2년, 많게는 4, 5년치 입결을 분석하는데요. 이렇게 군이 바뀐, 모집군이 바뀐 대학들은 입결도 참고를 해야 돼요. 군별 특성이 있기 때문에요. 예를 들어서 서울대가 있는 나군과 연세대나 의예과로 치면 연세대나 가톨릭대, 그 다음에 성균관대, 이 빅3가 있는 가군 이런 지원 패턴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군별 모집군이 변동되면 꼭 체크하셔야 돼요. 올해는 가톨릭 관동대가 나군에서 다군. 재밌죠? 가톨릭 관동대가 이제 다군의 소수만 있는 소수대학만 있는 다군에 갔고요. 전북대가 국립대가 대부분 가군에 많은데 이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2023학년도부터 정시 모집에 나군에 서울대 지역균형 전형이 신설돼 가지고요. 학교당 2명이 추천이 가능합니다. 2024학년도에 가군의 연세대 의예과 면접 실질 반영 비율이 어떨지 이것도 좀 중요한 변수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2023학년도에 동국대 YG 캠퍼스가 표준 점수에서 100분위로 수능 활용 지표가 바뀌었어요. 이것도 입결을 볼 때 확인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100분위 반영한 입결과 표준 점수 반영한 입결 상당히 혼란이 있을 수 있죠. 그래서 정리해 보면 영역별 반영 비율, 표준 점수 100분위 포함한 대학 환산 점수로 지원을 전략을 짜야 된다는 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영어 등급에 따른 유불리 비교하셔야 됩니다. 영어가 올해 좀 어렵다는 학생들이 많은데요. 실제 12월 8일 날 결과는 열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 성균관대 같은 경우는 올해 작년에는 가산점을 주다가 올해는 영어 그 자체 변환 표준 점수로 활용한다는 거거든요. 영어 성적이 나오면 가산점을 주는 게 아니라 변환 표준점으로 준다는 거. 그러니까 영어 성적의 어떤 성적이 이제 매년 들쭉날쭉하기 때문에 유불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걸 보정하기 위해서 탐구만 변환 표준 점수가 있는 게 아니라 성균관대는 영어에도 자체 변환 표준 점수를 활용하겠다. 상당히 유심히 봐야 될 대학이 성균관대입니다. 올해 반도체 공학 등 첨단 학과들이 많이 신설됐고요. 기존의 뭐 카이스트나 이런 이공계 특성화 대학도 있기 때문에 분산 가능성은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의대, 치대, 한의대 쪽으로 많이 가기 때문에 실제 뭐 이런 학과로 가기도 하겠지만 소수일 것으로 예상해요. 순천향대는 수학 탐구 미지정이고요. 취득 100분위 점수에서 미적 기하 10% 가산, 과탄 10% 가산을 줍니다. 대구 가톨릭대 내신 반영 방법이 좀 바뀐 것도 한번 적어봤고요. 그다음 치대 볼까요? 치대 같은 경우는 정시에 266명입니다. 가군에 82명, 나군에 168명, 다군에 16명, 다군에 강릉 원주대 16명 좀 주목하셔야 될 것 같아요. 조선대 가군, 강릉 원주대 다군에서 수능 100분위를 반영한다는 거 기억하시고요. 조선대 역시 과탐 한 과목 반영한 대학입니다. 수학 35% 이상 반영 대학이 전남대, 전북대, 조선대, 경북대, 경희대, 단대, 천안, 서울대가 있고요. 수학 비중이 높네요. 단대, 천안 수학이 40%입니다. 강릉 원주대는 과탐 비율이 높네요. 35%. 원광대는 국어 수학 탐구 비율이 28.57로 균일하다는 게 독특한 점입니다. 그 다음에 원광대 인문계열은 수시 2명, 정시 4명. 자연계열은 자연의 계들은 수시에서 46명, 정시에서 2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치대임에도 불구하고 인문계들을 선발하고 있다. 좀 기억하시고요. 2024학년도에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점, 그다음에 올해는 부산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 변경된 점 꼭 체크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부산대 지원하려는 학생들은 지난해 부산대 가군의 입학 결과를 참고만 해야겠죠. 서울대 정시 지역균형 10명, 일반전 10명 계속 의대부터 계속 강조하고 있습니다. 지금 서울대 같은 경우는 투과목에 가산점을 주기 때문에 지금 서울대 그 지원하려는 학생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 수학 지금 수능 수학에서 22번 4점짜리 문항 틀린 학생들 꽤 있어요. 의예과나 치대 쓰는 학생들 보면 그런 학생들 같은 경우는 수학이나 국어 탐구에서 조금 실수를 했다면 그런데 투과목을 선택했다면 서울대가 상당히 좋은 기회일 수 있다. 그래서 투과목을 선택한 점이 상당히 효자 노릇을 할 수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한의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한의대는 정시 235명을 선발하네요. 32.4% 정도를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 모집 가군에 42명, 나군에 141명, 다군에 52명입니다. 2024학년도에 부산대가 나군에서 가군으로 군별 이동을 했어요. 한의대 같은 경우는 서울의 경희대, 그 다음에 경기도의 가천대. 그래서 수도권에 이제 2개 대학밖에 없기 때문에 지방 대학에 이제 한의대가 몰려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022학년도 예를 들면은요, 2022, 2024학년도에 정시 모집 한의과의 이과 교차 지원이 증가했습니다. 이게 뭔 말이냐면 2022학년부터 수능 일명 문이과 통합형 수능이 생기면서 미적 기하를 응시한 학생들이 자연계 학생들이 인문계 한의학과까지 넘어왔거든요. 그래서 실제로 보면 2022학년도 경희대 발표 결과를 보면 한의학과 인문 최종 등록자 13명 중 확통, 즉 인문계 성향의 학생이 2명이고요. 자연계 성향의 미적분 9명, 기하 2명.
때문에 이 교차 지원 비율이 굉장히 높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의 미적 기하의 표준 점수가 높기 때문에 교차 지원 비율이 높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2023학년도에도 경희대 정시 한의학과 인문은 수학 확통 응시자가 2명, 사회탐구 의장이 3명입니다. 그래서 자연계 학생들이 교차 지원해서 이 인문계로 인문계로 되어 있는 이 한의학과까지 넘어오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경희대, 대구 한의대, 동국대 YG 캠퍼스, 동의대, 상지대, 원광대는 인문계, 자연계 분할 모집을 하고 있다.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6개 교는 인문계를 분리해서 136명을 모집하고요. 나머지는 인문자연계 통합선발 또는 자연계열 선발을 하고 있습니다. 전남 나주시에 있는 동신대가 탐구 한 과목만 반영한다는 거 여러분 꼭 체크하시기 바랍니다. 자, 수의학과입니다. 수의대는 전국에 10개 교가 있고요. 지방 국립대 위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건국대를 제외하고 서울대를 비롯해서 9개 국립대학, 총 지방 8개 지방의 지역 거점 국립대가 형성이 되어 있고요. 정시 모집에 175명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도 있거든요. 수능 이후에. 그래서 건대, 경북대 이 2개 대학이 수학 논술만 보고 수능 이후에 논술을 보고 있다. 정시 모집에 가군의 5개 교 94명, 나군의 4개 교 61명, 다군의 1개 교 20명을 선발합니다. 다군의 1개 교는 이제 제주대입니다. 경북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이동한 점이 작년에 가장 핫 이슈였다면 이 경북대는 이제 나군으로 이동했고 올해는 나군에서 12명을 선발하네요. 많은 인원을 선발하는 의학계열이 이제 39개 대학이잖아요. 약대가 37개 대학인데 이 대학과 달리 수의학과는 10개 대학밖에 안 되기 때문에 서울 상위권 대학 이공계열 학과 및 한의의 약대, 특히 연고대 학생 지원표가 많이 겹쳐요. 수의대 쓰는 학생들은 수의대만 3개 쓰기도 이제 하지만 서울의 상위권 대학의 공대나 한의학과 약학과들과 병행해서 쓰는 패턴을 보이고 있다. 교과 전형이 내신 1.1에서 1.4 정도, 종합 전형 한 1.1에서 1.8등급 학생들이 주로 수시 합격을 하고 있고요. 수능에서는 100분이 한 94에서 한 97 정도 학생들이 합격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평균을 말하는 거고요. 수의대도 서울대 정시에서 지역 균형이 이제 수시에서 4명, 일반 19명이라면 정시 일반 전형에 15명을 이제 선발하고 있습니다. 정시에서는 일반 전형만 15명을 선발하고 있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약학과 좀 보시겠습니다. 약학과 정시에 738명을 선발하고요. 가군에 338명, 나군에 372명, 다군에 28명을 선발하고 있습니다. 수도권의 17개 대학의 881명 중에 정시 비율이 좀 높네요. 수도권 445명으로 한 50.5% 정도가 정시 모집으로 선발하고 있다. 그 다음에 비수도권 20개 대학은 정시보다는 수시 모집 비율, 특히 지역인재 전형 비율이 높거든요. 한 66% 되고 있습니다. 지역인재 전형 20개 대학이 128명인데요. 전년 대비 좀 증가했고 비수도권 대학 모집 정원 대비 한 49.6%이기 때문에 전국 약대 모집 정원 기준 한 24.5%, 즉 4명 중 1명을 지역인재 전형으로 선발하고 있기 때문에 지역 학생들은 당연히 수시든 정시든 지역인재 전형으로 지원하는 것이 현명한 전략입니다. 정원의 농어촌 저소득층 선발인원도 한번 참고해서 제가 체크를 해봤습니다. 약학과 체크포인트 계속하겠습니다. 2022학년도에 37개 대학이 학부로 넘어왔고요. 연대, 성대, 중대 3파전이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습니다. 2023학년도에 경희대, 동국대가 가군에서 나군으로 모집군을 바꿨고요. 고대 세종은 반대로 나군에서 가군으로 이동했습니다. 지원 패턴을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경희대, 동국대는 가군보다 나군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거고요. 고대 세종은 나군보다 가군이 유리하다고 판단한 건데 2024학년도 올해는 삼육대 아주대가 다군에서 나군으로 이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군 대학에서 나군 대학으로 이동했다. 약대 전체 모집 비율이 18.45%로 약대 같은 경우는 여학생들 비율이 굉장히 높다는 거. 그다음에 이화여대 미래산업약학과는 인문계도 선발한다는 거고요. 순천대는 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할 수 있고요. 목포대는 국어 또는 영어를 선택하고 과탐 하나에서 2개로 바뀌었다는 거 좀 기억해 줬으면 좋겠고요. 2024학년도에 목포대, 조선대 과탐 한 과목 반영이 대학이 목포대는 2개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2023학년대는 목포대도 2과목, 목포대도 1과목, 조선대도 1과목이었는데 올해는 조선대만 과탐 1과목을 반영한다는 거. 그다음에 2023학년대 삼육대가 2개에서 하나로 줄었죠. 그죠? 그래서 탐구 1과목 반영하는 데가 많지가 않네요. 비수도권 지역인재가 428명,
지역인재 전형 역시 유리하다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요. 약대도 서울대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에서 10명, 일반 전형에서 10명 이렇게 2023학년도부터 이렇게 서울대학교에서는 지역균형 전형 그 학교장 추천 2명을 쓸 수가 있고 이 지역균형 전형의 일반 전형 같은 경우 서울대 같은 경우는 학생부까지 다 보는 거죠. 수능 성적만 들어가는 게 아니라 학생부 전체 영역을 다 보는 거죠. 고려대 같은 경우는 내신만 보지만 서울대는 정시 모집에 전체 학생부 내용, 특히 학생부 교과 세특이나 이런 과목별 이수도 같은 걸 보고 있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가디언즈 오브 갤럭시라는 영화 저는 재밌게 봤는데요. 이걸 제가 왜 들고 왔냐면 여기 보면 로켓이나 라일라 이런 슬픈 사랑 얘기가 나오는데 수의대를 쓰는 학생들이 이런 영화, 뭐 피터 싱어 책을 볼 수도 있고 조지 오웰의 동물농장도 읽을 수 있고 책이나 뭐 이런 영화를 보면서 이런 영화 보면서 뭐 동물 실험에 대해서 좀 고민을 해볼 수 있고 자기 직업의식, 윤리의식 같은 것도 좀 챙겨볼 수 있는 학생들이 정시 모집에 지원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의학계열, 의대, 치대, 한의대, 수의대, 약대 뭐 심지어 간호대까지 성적대 높은 학생들이 대거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뭐 취업률도 높고 안정적인 직업, 고수입을 보장하기 때문인데요. 특히 의학계열 같은 경우는 암기해야 될 내용도 많고 공부 기간이 6년이고 또 인턴 레지던트 기간까지 하면 공부해야 될 기간도 많고 그죠? 암기해야 될 것도 많고 또 조직 생활도 좀 해야 되는 면도 있기 때문에 신중히 생각을 해야 됩니다. 성적만 좋다고 무조건 의학계열로 가는 거는 장기적으로 봐서는 좋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공계 특성화 대학이나 그 다음에 첨단 학과 같은 경우도 좋은 대안일 수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요. 이 정시 모집의 가채점 기준으로 설명회 동영상 촬영을 했는데요. 가채점 기준은 말 그대로 가채점일 뿐입니다. 실제 표준 점수하고 100분위가 나오면 유불리가 달라질 수 있어요. 좀 더 좋은 대학으로 갈 수도 있고 좀 더 대학을 낮춰야 될 경우도 있기 때문에 오늘 강의 내용은 가채점 기준으로 봤을 때 내가 어느 정도 레인지의 어떤 대학의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좀 살피고 의대, 치대, 한의대, 수대, 약대에 올해 좀 크게 바뀐 점이 뭐가 있는지 좀 살펴볼 게 뭐가 있는지 좀 의대, 치대, 한의대, 수대, 약대의 바뀐 점 위주로 좀 살펴봤습니다. 오늘이 가채점 기준의 그 기본편이라면 실제점 12월 8일 날 수능 성적이 나오면 실제 이 수능 성적, 이 표준 점수나 100분위를 가지고 대학별로 환산 점수를 가지고 어떻게 의대, 치대, 한의대, 수대, 약대를 지원 전략을 짜야 되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기초편, 기본편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